안녕하십니까. 저는 핵심인재 은양과정 5기 1분임 주재발표자 박정렬입니다. 먼저 어제 부안 지역에서 진도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혹시 부안 지역에서 오신 선생님들 계세요? 다행히 없으시네요. 혹시나 가정이나 학교에 문제 피해가 있을까 해서 노심초사했는데 다행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뵈니 제가 마치 6개월 전에 집을 나갔다가 방금 돌아온 기분이에요.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떠나 있다 보니 우리 선후배 동료분들의 그 얼굴들이 상당히 그리워지더라고요. 이제 6기분도 계시겠지만 네, 한번 즐겨보세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1분임 주제 발표자인데 요 며칠 사이에 6개월 동안 쪘던 살이 다 빠졌어요. 네, 나 다이어트 진짜 하고 싶다. 특히 6기분들 참고하셔서 발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육청 소관 불용물품 중 폐기 매각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023년도입니다. 무려 607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물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주제인데요. 효율적인 물품 관리 방안을 연구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 연구과제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분임의 연구과제는 물품 통합 운영센터 구축 방안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현장의 소리, 연구 배경, 현황, 문제점, 비전 및 전략, 개선 방안,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 학교에서 물품 업무를 맡고 계신 구급 신규 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저희가 특별히 배운 AI로 음성 변조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신규 교육행정 구급 공무원입니다. 물품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배우기도 힘든 과정 속에 물품까지 처분하려고 하니 관리 전환이나 무상 양효와 같은 방법은 기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예시로 새로운 전자제품을 사면서 기존 전자제품 활용이 가능함에도 폐기하는 경우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물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에게는 복잡한 과정을 해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전자제품과 물품들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물품을 양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신규로서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 과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센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통합적 센터가 물품 업무 과정을 지원해 준다면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평소 학교 물품 업무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이럴 때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자, 저희 분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저희 분임 과제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구가 아파요. 이해가 되실 건데 지금 우리 지구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가지고 기온, 해수면의 상승, 또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증가 등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지속 가능한 그 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경영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순환경제사회 구현에 확찬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 2015년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지역 거점 센터, 즉 보물창고라고 하는 센터를 구축 운영하였고 2022년도 재작년이죠. 공동 전체 과제 중 학교 업무 통합 지원 센터 내 불용품 재활용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실제 물품 재활용 실정은 미미한 수준이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 또 2024년도 미래교육을 위해 학과 개편 등 고교체제 전환에 따라 불용물품이 매년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불용물품을 공유 또는 재활용하기 위한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한데요. 물품 수거에서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우리 교육청의 본예산 현황인데요. 윗부분에 보시면 2024년도 우리 교육청 본예산액은 국가 세수 감소하고 학생 수 감소한 관계로 전년 대비 3.77%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으로 있고요.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산 취득 재원은 계속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용물품 현황인데요. 미래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가지고 신규 물품 취득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불용물품 대비 활용물품은 3년 평균 활용률이 1% 남짓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지난 4월 관내 특성화고 한 곳의 불용물품 관리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이 학교는 학과 개편에 따라서 이러한 불용물품 등이 교육기자재창고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트랙터랄지 지게차랄지 굴착기랄지 이런 기계 장비 234종 취득가액 8억 7,700여만 원이 그대로 창고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학교의 특성상 특수한 기계 장비라 단순히 재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한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에 물품을 선뜻 처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 이러한 물품을 센터에서 이것마다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저희가 지난 4월 12일부터 26일 사이 도교육청 물품 관계자와 부안 관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물품 통합운영센터 구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학교 개별 관리가 아닌 별도 조직에 의한 중앙 집중형 관리 선호가 88%, 충분한 물품 보관 장소가 필요하다 66%, 물품 업무 절차를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58%, 그 밖에 실효성 있는 업무 지원을 해달라,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 물품 재활용 상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요. 조사 결과를 정리하자면 복잡한 물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용물품을 보관할 충분한 장소를 확보해야 하며 물품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품 통합운영센터 구축이 필요한 점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유누리, 경기 공유, 공유 강조와 같이 시설 공간 공유와 물품 대여 서비스를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공간 공유에 있어서는 체육시설이랄지 강당이랄지 회의실을 공유하고 있고, 물품에 있어서는 생활물품, 휠체어, 연구, 설비랄지 기타 기계 장비 등등을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타 교육기관에서는 별도 물품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학교의 불용물품을 재활용하거나
매각하는 등 해서 물품 업무를 경감을 시키고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었고요. 올해는 우리 교육청의 전복형 늘봄학교 시행 첫 해잖아요. 강동 송파교육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불용물품을 지역 아동센터에 교육 기부할 수 있다고 하면 내실 있는 늘봄학교 운영을 할 수 있고 학교 조기를 경감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물품 공유 서비스, 현재 물품 공유 서비스를 현실에 맞게 보완,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인데요. 첫째, 조직입니다. 불용물품을 통합 관리할 전담 조직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물품 업무 프로세스는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불용물품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해요. 복잡한 불용물품 처분 절차, 물품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저경력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죠.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의 지원 체계도 미비합니다. 둘째, 업무입니다. 물품 업무는 타 업무에 비해 비중이 적기 때문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학교 관리자의 인식과 관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물품 관리는 업무 담당자의 고유 업무다 하는 그릇된 인식이 생기기 쉬워요. 2023년도 우리 교육청 소관 불용물품 중 무상양여 2.35%, 재활용 6.8%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품의 취득 운영은 쉬우나 양여, 재활용은 미흡하고 물품 상태에 관계없이 내용 요소가 지나면 폐기하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또한 공동 활용 활성화 방안이 부족하고 처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협업입니다. 아까 우리 지구가 아프다고 말씀드렸죠. 기후위기 극복을 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은 상당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료교육 준비에 집중한 나머지 불용물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랄지 방법, 노력을 시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군인 과제의 비전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불용물품을 활용한 환경적, 교육적 가치 창출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임에서는 폐교의 시설 공간과 잉여 인력, 차량 등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물품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물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인식을 개선하며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목표인데요. 물품 업무 경감 및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좀 전에 타시도 교육기관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불용 정보화기기, 불용 냉난화기기 매각을 통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최대 823만 원의 재정 확충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관 간 협업으로 자원순환을 통한 순환 경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센터가 구축되었을 때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기관별 핵심 전략을 나눠서 추진하기를 제안드립니다. 단기 전략으로는 폐교를 활용한 물품 통합운영센터 구축 시범 운영이고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며 각종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폐교 설치 장소와 센터를 운영할 인력, 예산, 차량 등등은 지금 보고 계신 간행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기 전략으로는 시범 운영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센터를 확충하고 센터에서 지원 가능한 물품 품목 및 교육 기자재 운영 범위를 확대합니다. 장기 전략으로는
불용물품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 교육의창을 마련하고 센터 내에 복합 문화 공간을 재구성합니다. 자, 저희 분임에서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폐기물을 활용한 물품 통합운영센터 구축으로 불용물품 운영을 최적화하고자 합니다. 센터 내 주요 기능과 역할을 설명드리자면 불용물품을 중앙 집중 관리하고 관리 전환, 폐기 등 물품 재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 조정 부문, 불용물품 수거부터 재정비, 분류, 운송까지 전담하는 운송 정비 부문, 학교 관리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담당자에게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교육 전문 부문, 마지막으로 불용물품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교육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공유순환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센터가 구축 운영됐을 때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지를 제안하고자 하는 물품통합운영센터 내 사용자 중심 누리집 메인 화면 예시입니다. 물품 신청, 교육 신청, 수거 일정 등 사용자가 현재 불용물품의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학교에서는 현재 관리 전환, 양여, 매각으로 불용 결정한 한 이후에도 물품의 처분이랄지 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렵고 복잡한 물품 처리 절차를 센터에 관리 전환을 하게 된다면 물품 업무가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방금 전에 보셨던 어렵고 복잡한 물품 처리 절차를 관리 전환 한 번으로 끝내셨죠.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비교하시면 단위 학교의 물품 업무가 경감이 되고 물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업무 경감과 간소화가 가능한데 센터의 필요성 공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물품 통합 운영 센터는 접수, 수거, 정비, 보관, 처분, 운반 단계까지 물품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조직이자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폐기물을 활용한 물품 통합 운영센터 구축 운영하게 되면 체계적인 불용물품을 관리할 수 있고 단위 학교 물품 업무를 경감할 수 있으며 예산 절감, 비용 절감 또는 수익 확충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성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물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인식을 개선하며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나눔 공유를 실현함으로써 순환 경제를 앞당길 수 있으며 교육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교육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는 시간이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떨고 계시는 우리 이부님, 선부님 발표자한테도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끝으로 저희 함께 고생하신 저희 분임원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명 이름이 호명되고 전체 인사를 할 때 따뜻한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한 선생님, 오경희 선생님, 이윤식 선생님, 자, 인사.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3번 발표자께서 다음에 티켓이라든지 상품권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네, 농담이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수개월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물품 통합운영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